안녕하세요. 영숙입니다. 지금 제가 좌회전을 하고 있는데 도로가 굉장히 넓죠? 이렇게 교차로가 넓은 거 보니까 서울은 당연히 아니겠죠? 서울에는 이렇게 넓은 교차로가 흔치 않잖아요. 여기가 왕복 8차선 도로일 거예요. 그리고 중앙에 터널이 있으니까 그보다 조금 넓을 것 같아요. 왕복으로 터널을 만들어야 하니까. 오늘 제가 가려고 하는 단지는 이 좌측에 길게 병풍처럼 펼쳐진 단지입니다. 여기가 어디냐? 바로 운정 신도시예요. 운정 신도시 중에서 GTX A 노선의 종점인 운정 중앙역 바로 앞에 있는 단지가 좌측에 있는 아이파크라는 단지예요. 한때는 33평이 10억 가까이 거래가 됐다고 해서 관심이 모여진 곳이기도 합니다. GTX 노선이 가격에 영향을 주기도 했고 또 가장 먼저 개통이 되는 노선이기도 했기 때문에 가격에 많은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지금 가고 있는 이 도로 밑이 운정중앙역 역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운정중앙역 역사에 주차장이 있거든요. 역사 주차장.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차장에다 주차를 해놓고 운정중앙역을 이용을 하는데 저도 오늘은 바로 앞에 있는 단지이기도 하고 그래서 중앙역에다가 주차장에다 주차를 하고 이따가 제가 운정중앙역을 가볼 건데 보통 우리가 이 GTX 정차역이 집 가까이에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사실 그렇게 갈 일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영상 끝에 제가 운정중앙역을 내려가 볼 거니까 함께 같이 가보시면 가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정식 행정동은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에 있는 운정신도시 아이파크라는 단지예요. 여기가 한울마을 1단지라고도 부릅니다. 여기가 마을이라는 이름이 뒤에 많이 붙어요. 한글 이름, 꽃향기 마을, 책 무슨 마을 이래서 마을이라는 단지 이름이 단지 앞에 좀 붙기도 합니다. 여기가 아까 그 운정중앙역과는 걸어서 한 10분 거리예요. 그 아파트 입구와 그 운정중앙역 입구, 그 2번 출구까지가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단지입니다.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동강 거리가 굉장히 넓어요. 아마 중간중간에 영상을 보시면 이 단지 내부를 보시면 좀 깜짝 놀라실 텐데 저도 지나가면서 보기만 했지 이렇게 단지 안으로 깊숙이 들어온 거는 저도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단지가 눈에 띄는 이유는 지나가면서도 이렇게 병풍처럼 아까 처음 영상처럼 이렇게 판상형으로 이렇게 나란히 도로를 따라서 일부러 그렇게 지어놓은 것 같아요. 물론 건폐율도 여기가 한 13% 정도로 굉장히 좀 동강거리가 넓게 지어진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가 2020년 입주예요. 그리고 세대수는 좀 많습니다. 3042세대예요. 제가 좀 이날 이렇게 많이 다녔는데 좀 많이 보여드리려고 좀 이렇게 빨리 감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대단지예요. 3042세대로. 그리고 평형은 24, 34, 그 다음에 39, 그 다음에 40평대 이렇게 평형이 있는데 구조별로는 한 9가지 구조예요. 그래서 지금 세대수가 많기도 하지만 일단은 제가 지금껏 다녀본 단지 중에서 이 아파트 내부, 이 내부를 이렇게 조성을 해놓은 단지는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아마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영상을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텐데 동배치나 조경은 아직 좀 나무는 심어진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렇게 풍성하지는 않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조경을 잘 해놨기 때문에 아마 풍성해질 거예요. 그리고 실거래 가격은 제가 보니까 24평이 5억 후반에서 6억 초반인데 올해 거래된 기준이에요. 그거를 좀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24평이 전체 세대수에 비해서 한 300세대 정도로 좀 작은 편이에요. 그래서 거래도 많지 않고. 근데 제가 대충 가격을 보니까 5억
후반에 실거래가 좀 많은 편이에요. 거의 한 80에서 90% 거래한 것 중에 그게 5억 후반에 좀 많이 거래가 됐고 34평이 세대수의 거의 한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좀 많거든요. 그 실거래 가격은 6억 후반에서 한 7억 초반 정도. 그 다음에 39평은 8억 초반에서 8억 초반 정도. 그리고 40평대가 편차가 좀 큽니다. 마지막 그 40평대가 7억대도 있고 그 다음에 9억대도 있고 그래서 요거는 날짜가 제가 보니까 4월 17일에 확인한 거니까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가끔 날짜에 사람이 기록을 하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한 다음 날 또 가격이 다르게 입력이 되면 그 가격이 또 실거래 가격으로 떠오르다 보니까 그거를 좀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화면에 보이는 내려가고 있는 곳이 광장이거든요. 이 광장, 그냥 광장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넓게 중앙에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아이들이 뛰어놀기도 하고 뭐 곳곳에 쉴 수 있는, 여기뿐만이 아니라 곳곳에 쉴 수 있는 공간들을 너무 많이 만들어 놨고 지금 보이는 이 위에도 걸어 다닐 수 있게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단지 안에 뭐 스포츠 센터는 물론 있고 그 다음에 카페도 있고 가격은 조금 저렴한 편이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우리가 보통 왜 지상에 주차장이 없는 신축 같은 경우 자전거를 막 신나게 달릴 정도의 공간은 서울 도심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간에 세대수를 하나 더 만들지 자전거를 탈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을 만들어 놓지는 않습니다. 왜냐? 조경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곳곳에 쉴 수 있거나 자전거를 탈 수 있거나 주민들이 여기서 뭐 운동을 하거나 뭐 그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편안하게 밖으로 나가지 않고 이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특이하면서도 장점인 그런 단지 중에 하나예요. 저도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단지는 저도 사실상 처음이거든요. 아마 영상을 보시면 그렇게 많이 느끼실 거예요. 뭐 카페를 제가 들어가 봤는데 젊은 엄마들이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여기가 이 동간거리 이렇게 넓은 이유가 물론 뭐 여기도 그렇고 이게 신도시들이 좀 건폐율이 낮은 편이거든요. 13% 정도로 그래서 동간거리가 굉장히 넓은 편입니다. 뭐 자전거도 편하게 달릴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고 그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 공간이 따로 있기 때문에 크게 부딪힐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이 녹지 공간이 이기 신도시가 좀 비율을 많이 차지했다고 제가 전에도 얘기했고 상업 그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뭐 이 정도면 초등학교는 단지와 끼고 있는 게 보통이죠. 여기도 초등학교가 단지 안에 끼고 있는데 약간 먼 동이라 해도 한 10분 정도면 걸어 다닐 수 있고요. 중학교는 한 20분 정도, 그 정도 거리에 있어서 뭐 학교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뭐 학교 얘기가 나와서 얘기인데 요즘은 학교 운동장에서 못 놀게 한다 그래요. 물론 지역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이유는 뭐 당연하겠죠. 우리가 생각해보면 다쳐서요. 사고가 나서. 그래서 이 사고가 나면 학교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선생님을 상대로 뭐 수호를 관리했다는 뭐 소송이나 민원이 있어서 그게 한두 분이라 해도 이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래, 뭐 이 꼴 저 꼴 다 보기 싫으니까 그냥 놀지 마.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소풍도 없어진 학교가 굉장히 많아요. 예전에 저희 아이들 키우고 조금 그 후에도 제가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면 아이들이 선생님들하고 지하철 타면서 소풍을 가거나 이런 거를 보긴 봤거든요. 근데 최근엔 아예 없습니다. 그게 안타깝고요. 또 수학여행도 없어졌어요. 물론 지역마다 다릅니다. 그거는 참고하셔야 되고요. 뭐 이유는 역시 대한민국 모든 아이들을 다 금쪽이로 키웠기 때문에 1인 1침대 그 다음에 뭐 반찬 먹는 그러니까 왜 편식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뭐 뷔페식으로 그 다음에 차도 큰 차
아이들이 편안하게 수학여행을 다닐 수 있는 큰 차를 대절해야 하니까 그 돈이 당연히 많겠죠. 그래서 요금이 너무 비싸다. 말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 이것도 이 꼴 저 꼴 보기 싫으니 가지 말자. 이렇게 됐다 그래요. 어쨌든 그렇게 기분 좋은 썩 유쾌한 얘기는 아닙니다. 들어보면 다 합당한 이유는 있겠죠. 하지만 아이들 인성이 어디서 배울지 또 사회생활을 어떻게 습득해 나갈지 그거는 의문입니다. 이제는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열심히 정신없이 뛰어노는 이런 풍경이 그 책 속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걱정입니다. 아무튼 걱정은 걱정이에요.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또 변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거나 자전거를 열심히 타거나 농구를 하거나 축구를 하거나 제가 아이들 키울 때는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축구 농구에 심취해서 하루 종일 축구하고 농구하는 그 생활을 봤기 때문에 요즘 아이들 이렇게 노는 걸 보면 그냥 마냥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운동을 해야죠. 햇빛도 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씁쓸해요. 아파트 얘기하다가 이렇게 아이들이 나오면 그런 얘기가 저절로 나오게 돼요. 이 상가는 이 단지 바로 대각선 쪽에 그 아파트 단지가 많으니까 아무래도 일반 상가들도 많고 여기서 그 차로 한 5분 거리에 홈플러스도 있고 이마트가 있습니다. 이마트가 있고 그다음에 10분 거리에 홈플러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의 중앙선인 운정역에는 지난해 개장을 했을 거예요. 운정 스타필드 빌리지도 같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나온 출구가 어디냐면 아까 이쪽으로 들어갔는데 여기가 이제 운정중앙역 사거리입니다. 사거리에서 제가 영상을 찍은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뿐만이 아니라 양주도 마찬가지고 동탄도 마찬가지지만 2기 신도시의 좀 규모가 큰 2기 신도시 대부분이 이렇게 동과 차도 사이의 이 공간 그 조경이나 인도 이 공간을 굉장히 넓게 만들어 놓은 게 2기 신도시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인도가 따로 있고 조경을 만들어 놓은 곳이 또 따로 있고 그래서 위험하지 않게 어떤 공사를 해도 주민들이 왕복으로 다닐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공간이 좀 많습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지금 운정중앙역을 제가 걸어갈 건데 여기가 지금 아파트 입구에서 운정중앙역 2번 출구까지가 거기까지가 10분이에요. 그래서 또 GTX 이 노선이 그 지하 한 50m? 50m 정도 될 거예요. 50m 정도를 내려가야 되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그 입구에서 입구까지가 10분이지만 거기까지 내려가서 표 끊고 이러고 하다 보면 시간이 아무래도 더 걸리죠. 근데 이렇게 우리 단지 앞에 GTX 노선이 있다는 거는 장점 중에 하나죠. 물론 요금이 비싸기도 하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는 게 아무래도 좀 장점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가 지인의 지인분 얘기를 이렇게 이제 좀 아무래도 걸어가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그냥 차로 다니자 아니면 광역버스, 직행버스도 있으니까 그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기도 동탄처럼 GTX 그 역을 이용할 수 있는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단지들이 주변에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차를 아까 제가 주차해 놓은 거기 차를 놓고 이용을 한다거나 또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를 여기다 저기 해놓고 운정중앙역을 이용한다거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주차장 보니까 차들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주차 요금이 이제
환승 여기다 차를 놓고 운정중앙역을 이용한다면 조금 그 할인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요금표를 보니까. 그래서 그냥 이용을 하는 것과 그다음에 그 환승하는 거 주차를 하고 운정중앙역을 이용하는 요런 경우하고는 좀 가격 차이가 조금 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아마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게 있겠죠. 지금 제가 지하 2층인가 3층까지 내려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운정중앙역에서 서울역, 그 다음에 동탄에서 수서까지만 양쪽 끝만 개통이 된 상태고, 중앙에 서울역과 수서까지 중앙에 삼성역이 있거든요. 그 삼성역이 몇 개 노선을 환승할 수 있는 역이라 공사가 지금 조금 지연된다 그래요. 그래서 뭐 2027년 그다음에 2030년까지가 계획이 돼 있긴 한데 조금 시간이 아무래도 좀 올해 조금씩 지연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예, 오늘은 동탄이랑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헷갈리네요. 아니, 동탄이 아니고 운정 신도시에 있는 운정 신도시 아이파크라는 단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